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본인들끼리 저는 데드라인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데드라인은 언제냐? 4월 18일 이전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 사퇴하기 직전에 우리는 결론을 낸다라는 저는 나름대로의 공감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고 즉시항고가 포기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8대 0의 의견이 조금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두 명 정도가 기각과 각하에서 고민을 하셨다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야당에 이어서 여당까지 빨리 선고해라라고 압력을 주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더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것을 불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태까지는 막아야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4월 10일 날 문영배 재판관이 마지막 일반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날이 목요일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또 연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서 나왔지만 임기 일주일 전에도 출근을 안 한다는, 물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 4월 4일 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평의를 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치 여부를 가려가는 것인데, 그 평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저는 선고 날짜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30분, 1시간의 어떤 짧은 평의 시간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선고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4월 18일 전에, 그러니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선고를 해냈다는 아마 공감대는 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4월 4일이냐, 4월 11일이냐 이 두 날짜만 남은 상황에서 아마 그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결론을 모르겠습니다. 인용이 8대 0이 돼 있는지 아니면 5대 3이 돼 있는지 4대 4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계속 끌어봐야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것이고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아마 인용에 대한 숫자가 찼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하에서 4월 4일을 잡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영식 주심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의 어떤 그 주장대로 이렇게 갈 바에야 그냥 어떻게든 결론을 내버리자. 라고 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아마 날짜를 잡았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그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인용보다는 기각 쪽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